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영근입니다. 지금 저번에 많은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리구의 첫 번째 열쇠, 활력 3편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가리구가 일으킨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의학에서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부 도울 교수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리구의 새로운 작용은 이제 기존의 작용은 이제 제외하고 활력과 스피드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활력과 스피드라는 것은 평상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염증 현상이 있을 때는 발열과 염증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라기보다는 원동력인데요. 발열과 염증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원인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글루코즈가 가리구에서 글루코즈가 소모되고 피루베이트가 축적이 일어나서 락테이트의 전환이 되면서 산도가 증가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산성이 된다는 얘기죠. 산도 그럼 좀 이상한데 산성도라고 하죠. 산성도가 증가된다는 얘기인데요. 가리구는 이렇게 자극이 가면 활성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산소도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고 활성산소를 내뱉게 되죠.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포도당도 가리구는 재빠르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많은 다량의 포도당이 소모가 되면서 해당계 글라이콜리시스 해당계의 비중이 증가되게 됩니다. 해당계의 비중이 증가돼서 피루베이트의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피루베이트는 산소가 있는 여유 있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뭐 때문에? 가리구 때문이죠. 가리구가 블락을 하는 거죠. 산소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로써 활성산소가 없는 피루베이트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락테이트가 전환이 되면서 산성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어디서? 동맥혈관이겠죠. 정맥혈관은 산성도가 더 낮겠지만 동맥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맥혈관에서 산성도가 증가되면서 이때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산성도가 증가되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중성이 되어야 되죠. 이게 이제 에시도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산성도가 증가되는 현상 이런 것을 산성화 에시도시스라고 하는데 락테이트에 의한 에시도시스는 우리 몸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락틱 에시도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락틱 에시도시스,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라고 하는데요. 메타볼릭은 이제 대사에 의한 대사의 결과로 인해서 산성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강한 호흡이다. respiration이라고 하죠. 호흡은 deep, strong, 그죠? 강하고 깊은 deep, strong. 갑자기 이제 가루가 이렇게 많아져서 이렇게 젖산이 축적이 되면 몸에 산성도가 증가되면서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을 있잖아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몰아쉬게 되는 거죠. 강한 호흡이 일어나면은 산도가 줄어듭니다. 산성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이제 강한 호흡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산성도가 줄어들면은 이제 호흡이 물론 완전히 줄어들면은 이제 강한 호흡도 줄어들겠지만 산성도가 약간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젖산 락테이크 애시드가 TCA 사이클로 다시 가게 되겠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이 과립구는 산소를 활성산소를 열심히 바꾸지만 적혈구에 다시 산소를 열심히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 호흡을 이 개체가 강한 호흡을 이렇게 흥분하면서 숨을 쉬면서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글루코즈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루베이트가 락틱이 다시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고 유산소 환경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TCA 사이클 아까 스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면 다량의 에너지 생산됩니다. 바로 이것이 활력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활력이 증가되는 이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활력이 증가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밝힌 건데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에 대한 일단 이런 개념들이 별로 좀 모호했어요. 지금까지는 혈액의 산성도가 증가될 때 강한 호흡이 유발된다 이런 것까지 왜 사람은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강한 호흡이 유발된다는 거를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연결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활력이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활력이란 건 뭡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지 활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다량의 에너지를 해당 개의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로 써야 될 것이 글루코즈가 빠르게 소모가 되고 에너지 재료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게 동시에 이 신체가 흥분되면서 많은 에너지를 동시에 소모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립구가 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활성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산소를 소모함으로써 역으로 산도를 증가시키고 강한 호흡을 유발하여서 신체의 흥분을 일으켜서 다량의 에너지를 한 번에 사용하는 활력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틀어서 얘기한 활력의 전모입니다. 여담으로 다른 얘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레스피라토리 알칼로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반 의학 공부하시는 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하죠. 대사성. 이거는 호흡성 알칼리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여주는 대사성 산증이라는 것은 락틱 애시드의 축적에 의해서 락틱 애시드 그러면 젖산 많이 얘기 듣는 내용이죠. 젖산은 뭐죠? 근육의 그죠? 피로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젖산에 대한 새로운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펼쳐지게 될 건데요. 그 젖산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과립구가 혈관 내에서 생성할 수 있고 이것이 산도를 증가시키고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는 또 레스피라토리 알칼로시스, 호흡성 알칼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호흡을 결국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 일단 제외하고 요거 우리 기본에 알려져 있는 내용부터 우리 초심자도 많이 계시니까 알려드립니다. 대사성 산증은 몸에 락틱 애시드가 증가될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호흡을 많이 했을 때 알칼리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을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과호흡 증후군.
과호흡 증후. 군대나 운동할 때, 군대에서나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격렬한 현장에서 과호흡 증후가 많이 나는데 너무 막 호흡을 많이 해버리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호흡성 알칼리증이 오는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때는 산도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으로 가는 겁니다. 과호흡 증후군. 요거는 이제 산성이 증가될 때 산도가 증가되면서 대사성 산증에 의한 사람의 어떤 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알칼리증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몸의 산도와 호흡과의 관계를 또다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을 전문가분이시라면 생각해 보신다면 이 내용이 맞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고요. 지금 가리코 새로운 작용이 밝혀졌는데요. 이 새로운 작용은 활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성염증과 암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암의 비밀을 풀다 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뿐만 아니라 두세 번째 열쇠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만성염증에 대한 새로 그 정상적인 이해와 많은 것들이 동반될 때 많은 강의 뒤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활력 현상, 일단 이게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활력 현상이라는 것은 만성염증과 암을 가진 환자에게 있어서 활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암도 만성염증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만성염증자에 대한 활력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자에게 활력이 증가되는가, 뭐 이런 거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만성염증을 많이 치료하시고 암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조차도 이 사람의 활력이 증가되는가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과립구가 많기 때문이죠. 이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이 만성염증도 염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염증은 이제 뭐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는데요. 급성염증에서 이제 발열 과정,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발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아니죠. 발열이 일어날 때 봤을 때 이때 백혈구가 증가된다고 했고, 제가 첫 번째 그 가리코 미스테리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백혈구가 증가되는데 그것이 결국 가리코가 증가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뭐 이렇게 막 열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활력이 넘쳐가지고 돌아다닐 일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열과 염증 현상에 대한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 만성염증자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질환 관절염 같은 이런 만성염증자들도 가리코가 소폭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염증과 암이 대체적으로 가리코가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의학적 단서도 있지만 의학적 단서가 이렇게 다 잘 패키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곳에는 가리코가 다 증가되고 있고요. 제가 뭐 가리코의 그 아포프토시스 설명드리면서도 그것이 결국 염증 해결의 열쇠거든요. 가리코를 분해시키는 것. 가리코들이 다 분해돼서 줄어드는 것이 염증 현상이 끝나는 거라고 얘기 드렸듯이 모든 만성 염증에서는 가리코가 증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좀 소폭인 거죠. 발열 현상이 일어날 때는 대폭 증가가 되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제가 처음에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소폭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는데 활력 증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확인을 했냐면요. 만성 염증자 중에서 암을 겪으신 분들이나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 치과 환자 중에서 생활을 모니터링 해봤는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활력 증가 현상이 있었습니다. 생활 중에 활력 증가. 그리고
대다수의 제가 저거 잘 가늠은 안 가지만 저거 4-5번 이상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전 환자들이 다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활력 증가 현상. 그리고 제가 만성염증을 제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성염증을 겪었거든요. 예, 피부염입니다. 저한테서 그 피부염이 한선염인데 한선염에서 제가 제 생활을 제가 아니까요.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 중에서 치주염 있는 분 가족 중에서도 많이 있죠. 생활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환자를 잠깐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주염 환자에게 있어서 활력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했고요. 활력과 스피드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말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분도 활력이 증가되는, 사실 활력이 증가돼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미치기 일보 직전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염증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염증과 닮은 사람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증형 인간이라는 게 제 논문에 등장하는데 한선염에서 확인했고 퇴행성 관절염에서 확인했고 건선 환자한테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심층 면담을 하면서 생활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겪어가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활력 증가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실험 모델을 해서 만들어서 사실 이제 실험적 논문을 주로 취급하는 저널 같은 곳에서 일단은 그런 것이 통과돼야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활을 모니터링하는 실험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력 증가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만성염증자 적어도 4-5명 이상에 대한 사람 그리고 암 환자 4-5번 이상이 되는 환자에서 활력 증가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생활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사람이 끝까지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염증형 인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들 기피하죠. 그런 사람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과 관련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비밀을 풀다에서 첫 번째 약간의 그것을 맛을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비밀이 풀리게 되는데요. 활력 증가 현상 이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활력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정리를 하고 다른 내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코의 첫 번째 열쇠, 가리코 미스테리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열쇠를 푸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제가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나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단계라는 게 있는데 해단계는 원시적이라는 거죠. 해단계. 그리고 전자전달계가 있는데요. TCL 사이클과 전자전달계가 이제 고등화된 에너지 생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해단계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많은 원시 생명체에 있어서 이 해단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해당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있고요. 인간은 해단계와 전자전달계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고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전달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있고 이게 진화된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2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당 100배의 에너지를 이제 단위 시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먹는 거 만약에 포도당을 먹었다 치면은 많은 포도당을 갖고 조금의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좀 원시적이죠. 포도당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인간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이런 것이 진화된 거고 우리 몸에서는 이 2가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립구는 이 원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포와 이제 혈구 적혈구와 그다음에 일반 세포들은 이렇게 더 향상된 방법으로 뽑게 되겠죠. 근데 이 산소를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한 점이 또 있습니다. 가리도 산소 이용에 있어서 적혈구는 오히려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과립구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라기보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가리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자극을 주면은 다량의 산소를 확 빨아들여 버린다 그랬죠. 얘는 산소를 이렇게 탐식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능동적인 개체입니다. 적혈구는 주어지는 대로 받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막 획득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를 받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산소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적혈구가 수동적으로 산소를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는 의학 책에서 보면은 그 흉부 그죠? 폐 쪽에 가스 교환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폐에서는 적혈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쫙 깔려 있는 바탕이에요. 바탕. 이 산소의 바다예요. 산소의 바다에서 과립구는 이게 한 번씩 액션을 취하는 거죠. 중간에서 산소의 바다에서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능동적, 수동적인 거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해당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시간당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무엇으로 가냐면은 이 원시적인 생명체들이죠. 이렇게 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저효율, 저효율로 보시면 되고요. 고효율로 보시면 됩니다. 고효율을 이뤄내는 거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 있죠. 우리 몸의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 있고, 해당계는 이제 세포질에서 다 그냥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효율, 고효율. 이 저효율인데 시간당 에너지 생산은 많단 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이 발열로 소모되고 없어집니다. 발열로. 에너지로 실제적인 에너지를 하는 걸로 이어지지 못하고 발열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이 발열이 많다는 거죠. 이건 발열이 적습니다. 발열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거는 이 전자전달계가 많이 일어나려면은 발열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발열을 이 해당계에서는 저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서 발열을 만들어서 피루베이트를 축적시키면 산소가 몸은 능동적으로 산소를 이렇게 흡입하려고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면 발열이 일어나고 저효율이니까 발열로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발열이 많이 되고 에너지를 잡지는 못한 거죠. 발열은 놓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효율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숨을 많이 쉬면서 산소를 가지고 고효율의 전자전달계를 이뤄내는,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발열하고의 상관관계입니다. 원시적이고 효율이 낮은 해단계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만들지만 대신에 발열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발열된 환경에서 산소를 이렇게 몸이 흥분된 상태, 따뜻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겠죠.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고효율의 전자 전달계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발열 더 될 게 없습니다. 다 에너지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신체 각 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소의 이용에 있어서 과립과 능동적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흡하고 관계가 됩니다. 호흡.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호흡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사람이 잠을 잘 때도 호흡은 일어납니다. 잠을 잘 때 사람이 잠을 계속 억지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면은 어떨까요? 사람은 잠 잘 때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는. 호흡은 자동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게 뭐 수동적이기도 한데 자동적인 게 수동적인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호흡을 차단은 능동적이라는 거죠. 호흡의 차단. 적혈구가 산소를 포함하는 거는 산소를 이렇게 함유하는 거는 산소가 많을 때 그냥 호흡을 강하게 하면 강한 호흡이 유발되면 산소가 많이 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호흡은 자동으로 쉽니다. 가만히 있어도 쉬게 되죠.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숨을 쉴 수도 있죠. 막 몸이 필요하면은 그래서 꼭 운동하듯이 그죠? 활력이 증가되는 현상은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시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열시랑도 비슷하고요. 근데 호흡의 차단은 능동적이라는 거죠. 제가 숨을 멈추려면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멈추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때 몸의 혈관에서는 과립구가 강하게 산소를 활성산소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량의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차단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활력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호흡을 참습니다. 이때 속에서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립구가 많은 양의 산소를 활성산소를 바꾸면서 글루코즈를 분해하고 호흡의 축적, 피루베이트 축적과 락테이스의 축적을 일으켜가지고 몸의 산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호흡을 멈출 때. 숨을 참았더니 숨을 더 몰아쉬게 되죠. 그죠? 산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호흡의 차단이 능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정리를 다음번에 복습을 하면서 좀 더 다음에 다시 좀 더 진행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설명이 되었는데요. 가립구의 새로운 작용이 활력이라는 것이 이 호흡과 관련돼서 마지막 산성도의 문제와 호흡까지 관련돼서 설명이 되었고요. 이 원시적인 가립구가 해당계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해당계 위주로 해서 작용하는 것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은 적지만 발열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라는 것은 부산물이거든요. 바이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발열 현상이 있는 것 좀 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산소 이용에 있어서 가립구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호흡의 차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활력을 일으키려면은 호흡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재미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